안녕하십니까. ITQ 엑셀 72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래프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차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차트 제목 입력하고 서식 지정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 작업하실 때는 제4작업이라고 시트를 새로 만드셔야 되죠. 새로운 시트에 만드실 때 시트명을 ITQ에서 요구하는 기본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2번에서부터 6번까지의 순서대로 차례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지난 시간에는 영역 서식 지정하기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트 영역에 대해서 차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차트 제목 입력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차트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작업한 내용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차트의 영역 먼저 살펴보고 구성 요소 살펴보고 차트 제목부터 한번 차례대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저희가 작업할 차트 영역의 출력 형태예요. 우리가 차트 작업을 다 하게 되면 이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우선 차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영역을 선택해야 되고 이 영역이 무슨 영역인지 이름이랑 그 영역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파랗게 처리된 부분 있죠? 차트의 전체적으로 테두리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영역을 뭐라고 하냐면 차트 영역이라고 불러요. 파란 박역지로 지금 질감 채우기로 이제 그 채우기 처리가 되어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이요. 이 부분이 차트 영역입니다. 2번은 그림 영역이라고 불러요. 그림 영역은 지금 여기 이렇게 선택한 조절점 보이시죠? 여기 하얗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그림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 지금 조절점이 파랗게 4가지가 있는 이 부분 있죠? 2007년 이후 게임의 수익 현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얀 배경 위에 제목이 쓰여 있잖아요. 이 부분을 차트 제목이라고 불러요. 차트 제목.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점점점점점 이렇게 파선 처리가 되어 있는 요 테두리, 요 선을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분을 주 눈금선이라고 부릅니다. 주 눈금선. 기본 가로 눈금선이라고도 해요. 주 눈금선, 기본 가로 눈금선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이렇게 파랗게 처리된 부분이 있죠? 여기 전부 다 파랗게 아니, 파란 게 아니라 눈금선으로 처리가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림 영역에 여기 끝에도 파랗게 처리된 거 보이시죠? 이 영역을 주 눈금선, 기본 가로 눈금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세로축이라고 불러요. 세로축, 세로축.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출력 형태에서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이 세로축 내용들에 대해서 제목이 따로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제목을 세로축 제목이라고 부르고요. 세로축 제목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자, 여기 파랗게 처리된 부분 있죠? 이 선을 뭐라고 하냐면 가로축이라고 합니다. 가로축, 가로축. 네, 아까 여기 가로축이라고 알려드렸죠? 그리고 지금은 여기 사이에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출력 형태에서는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 가로축에 대해서 조금 진하게 제목을 여기다 위치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8번 이 위치에 있는 제목을 뭐라 부르냐면 가로축 제목이라고 부릅니다. 가로축 제목. 이 출력 형태의 데이터에 따르면 가로축 제목은 게임명이 될 거예요. 게임명. 게임명들에 대해서 체육 제목이 게임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또 파란색으로 처리된 부분이 이렇게 된 선 있죠. 이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조 세로축이라고 불러요. 보조 세로축. 원래 세로축은 이쪽에 있는 이 선을 말하죠.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파란색 처리되어 있는 이 선을 보조 세로축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보조 세로축에 대해서 여기쯤에 축 제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조 세로 축의 제목이기 때문에 여기 제목은 보조 세로 축 제목이라고 불립니다. 보조 세로 축 제목. 지금 보시고 계시는 출력 형태에서는 없는 이렇게 없는 영역 없는 데이터에서부터 3000까지 영역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보조 세로축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 있고 이 보조 세로축에 대해서도 여기 사이에 제목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제목을 보조 세로축 제목이라고 합니다. 지금 데이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는 데이터에서부터 3000까지 있는 영역을 데이터를 제1작업에서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이 축 제목은 아마 수익금 100만 달러 이렇게 오게 될 거예요. 이 보조 세로축 제목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 지금 그래프를 선택해서 파란색으로 띄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계열이라고 불러요. 데이터 계열. 데이터 계열. 그리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레이블. 아이고, 이게 아니라 요거. 요렇게 210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따로 골라내서 표시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불러요. 데이터 레이블. 그리고 이 부분.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 부분을 범례라고 부릅니다. 범례. 그래서 각 차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았는데 선택하는 영역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설정을 따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작업하실 때는 차트 구성 요소에 대해서 클릭을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테두리랑 여기 파선 처리, 점선 처리된 이런 테두리 또는 이 데이터 계열 또는 뭐 여기 보조 세로축 또는 여기 보조 세로축 제목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클릭하는 영역마다 제목이 다 따로 있는 이유가 있어요.
각자 설정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작업, 아니 그래프 작업을 하실 때는 이 그래프에 대해서 먼저 클릭을 많이 내가 그래프를 만들어 가면서 많이 클릭을 해보고 아, 이 부분을 클릭했을 때 이 영역이 선택이 되는구나. 이거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데이터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 살펴본 걸로 이제 종료하도록 하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차트 제목 입력하고 서식 지정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보시면 6번에 차트 제목 서식이 있죠. 차트 제목 서식의 글꼴이 굴림이고 굵게 처리를 하고 20포인트로 설정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채우기를 흰색으로 하고 테두리를 주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걸 작업하게 되면 어떤 영역을 하는 거냐면 이 부분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파랗게 조절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어떤 영역을 선택했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그렇죠. 2007년 이후 게임의 수익 현황. 차트의 제목에 대해서 이제 서식 설정을 할 건데 그 서식 설정이 6번에 조건이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작업하고 있던 엑셀 파일 키셔서 지난 시간에 작업하던 장면, 제 4시트 열어주세요. 자, 차트 제목을 이렇게 선택하셔야겠죠?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선택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차트 제목 안쪽에 한 번 더 클릭하셔야 돼요. 차트 제목이라고 써여 있는 텍스트 쪽을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자, 클릭하면 테두리가 점선 처리된 게 보이시나요? 다시 자세히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차트 제목 부분에 이렇게 점선 테두리가 되면서 이 차트 제목이라고 하는 텍스트 영역을 편집할 수가 있게 되죠. 글자를 수정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차트 제목이라는 이 글자를 지우고 딜리트 키나 백스페이스 키 입력해서 지우고 2007년 자 지우고 2007년 이후 게임의 수익 현황 이렇게 텍스트를 고쳐주세요. 차트의 제목을 수정해 주세요. 차트 제목을 2007년 이후 게임의 수익 현황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차트 제목을 입력하셨으면 ESC 키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ESC 키는 여러분 키보드에서 여기 왼쪽에 상단에 ESC 키 보이시죠? 이 키를 눌러서 자, 여기 차트 제목 다 입력하셨으면 ESC 키 누르시고 ESC 키 누르면 편집 형태에서 편집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차트 제목이 선택된 상황으로 돌아오죠. 이 제목 수정은 이제 끝나게 된 거예요. 수정을 다시 하시고 싶다 하시면 차트 제목의 텍스트 부분을 다시 한번 클릭해 주셔야 수정할 수 있도록 바뀌겠죠. 자, 차트 제목 ESC 키를 눌러서 차트 제목의 테두리가 선택된 지금 이 모습으로 전환이 되면 홈 탭으로 가겠습니다. 홈 탭 왜 갈까요? 왜 가냐 하면 6번에 있는 제목 서식에 이 내용들을 하려고 가는 거예요. 자, 차트 제목 서식 설정하러 갑니다. 홈 탭으로 이동하셨나요? 홈 탭? 자, 홈 탭 오시기 전에 선택해야 되는 영역 확인해 주셔야 되죠? 차트 영역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차트 제목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홈 탭 오셔서 자, 홈 탭에서 글꼴 그룹으로 오셔가지고 굴림 20포인트 굵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전환해서 굴림 20포인트 굵게 클릭. 자, 굴림에 20포인트 굵게 처리된 모습이에요. 보이시나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번에는 채우기 색 흰색의 배경 1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 버튼 클릭하셔서 작은 목록 단추 눌러서 흰색 배경 1 클릭합니다. 흰색 배경 1 클릭할게요. 클릭. 자, 흰색 배경 1 클릭하니까 차트 제목 부분에 흰색으로 채워진 게 보이시나요? 아까는 투명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파란색 박엽지와 똑같은 색으로 여기도 다 칠해져 있었죠? 그런데 지금 채우기로 흰색 설정을 하니까 흰색으로 하얗게 배경이 처리된 게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되셨죠? 자, 이번에는 차트 제목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도구로 갈 거예요. 차트 도구에 서식 탭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탭 클릭. 자, 서식 탭 클릭한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도형 스타일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 있죠?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자, 도형 윤곽선 있어요. 도형 윤곽선 클릭하겠습니다. 도형 윤곽선 클릭하면 테마색이 검정 텍스트 1이 있어요. 테마색이 검정 텍스트 1. 그래서 지금 이 표 제목의 테두리가 약간 회색 처리가 되어 있는데 검정 텍스트 1로 진하게 주도록 할게요. 윤곽선 선택, 테마색에서 검정 텍스트 1 선택. 자, 클릭하니까 이 테두리가 검정 텍스트 1로 변경되었어요. 확인되셨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 제목 서식 했으니까 영역 서식했어요. 차트 제목 입력했습니다. 서식도 지정을 해줬죠? 이번에는 차트의 서식 지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서식 지정. 자, 우리가 작업하고 있었던 차트로 돌아와서 자, 보조축을 지정을 할 거예요. 보조축 지정. 출력 형태와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에 보시면 보조축 7번을 볼게요. 서식 영역에 가시면 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서식 7번의 서식을 보시면 수익금과 레이블, 눈금선에 대해서 각각 지시사항이 나와 있죠. 수익금 100만 달러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작업하고 있었던 차트로 돌아오셔서 자, 수익금 100만 달러 계열을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수익금 100만 달러 계열은 어떤 부분이에요? 파란색 영역이죠? 이 파란색 영역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뭐 여기 작은 거가 됐든 여기 요만한 큰 거가 됐든 파란색 영역, 이 범내에 해당하는 수익금 100만 달러 이 부분을 클릭하는 겁니다. 클릭했어요. 자, 지금 모습이 데이터 여기 선택되어 있는 데이터들 보이시죠? 이 데이터들이 지금 수익금 100만 달러 영역입니다. 이 영역을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면 이 데이터 계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면 자, 보이시나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바로가기들이 나오죠? 이 바로가기에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세요.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러 가겠습니다. 선택한 데이터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 자, 그러면 어떤
어떤 계열로 변경을 할 것인가 차트 종류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그죠?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자, 꺾은 선형으로 가야겠죠? 왜냐? 우리 조건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한 후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우리 작업하고 있었던 차트 파일로 돌아와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래서 조건과 동일하게 꺾은 선형을 선택하고 꺾은 선형 중에서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이 꺾은 선형 종류들 중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고 이름이 있어요. 자, 이름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 클릭하지 않고 마우스를 가져가서 가만히 있어 본다. 그러면 해당 아이콘에 대한 이름이 확인됩니다. 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기 위해서는 마우스 가만히 가져가 보시면 해당 그래프에 대한 이름이 나타난다고 했죠? 자, 조건에서 요구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은 여기에 있는 요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를 선택하시고 확인 단추를 누릅니다. 선택, 자, 미리 보기 보여주고 있죠? 선택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자, 확인한 후 수익금 100만 달러 계열이 있는 표식이 꺾은 선형 차트로 변경이 되면 해당 차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파란색 계열 있죠? 이 파란색 계열 위에서 선택이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건데 확대를 시켜드리면 이런 식으로 선택된 게 보이시나요? 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할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바로가기가 이렇게 나오죠? 이 바로가기들 중에 데이터 계열 서식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 계열 서식 클릭하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 클릭. 자, 그러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까지 되셨습니까? 자,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가 나오신 분들께서는 계열 옵션 중에서 보조축을 클릭해 주세요. 보조축 클릭. 보조축 클릭. 자, 보조축 클릭. 보조축 클릭하셨습니까? 보조축 클릭하는 이유는 우리 출력 형태에서 보조축으로 지정하라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뭐를? 수익금 100만 달러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나와 있으니까 일단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고 나서 보조축으로 또 설정을 해준 상태입니다.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보조축으로 지정하시고 나서 이번에는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를 하셔야 돼요. 조건을 보시면 자, 레이블 있죠. 레이블이라는 게 리그 오브 레전드 중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의 데이터에서 수익금의 100만 달러 계열, 수익금 100만 달러의 계열 값을 표시를 하고 출력 형태와 같이 표시하시오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작업하고 있었던 엑셀 파일로 돌아와서 리그 오브 레전드의 수익금 100만 달러 계열의 레이블을 선택을 이렇게 값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출력 형태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레이블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작업하러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작업하고 있었던 데이터 돌아오셔서 자, 보조축으로 지정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보조축으로 지정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한 후 리그 오브 레전드의 데이터만 따로 이렇게 하나만 딱 하나만 선택을 또 할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클릭하면 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수익금 100만 달러에 대한 꺾은 선형으로 이렇게 된 이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을 클릭을 하면 맨 처음에는 이 빨갛게 제가 찍어드린 이 부분들이 다 한꺼번에 선택이 돼요. 한 부분만 클릭을 해도 전체적으로 다 선택이 되는데 한 번 더 클릭하면 해당 데이터만 하나만 찍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에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데이터 레이블만 선택하라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 번 클릭한 다음 한 번 클릭하면 전체적으로 다 선택되어 있는 모습이겠죠?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클릭해주면 나머지는 해제 처리가 되고 선택 안 한 상태가 되고 내가 두 번 클릭한 리그 오브 레전드의 표식만 따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클릭하면 이렇게 하나만 선택되어 있는 모습이 돼요. 자, 여기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의 요소만 선택되었으면 차트 도구에서 위에 차트 도구 탭에서 레이아웃 탭으로 갈 겁니다. 레이아웃 탭. 레이아웃 탭이 아니라 자, 이 영역만 선택되어 있을 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가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 추가.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면 자, 데이터 레이블 추가 요걸로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당 리그 오브 레전드의 데이터 레이블 2100이 표시가 돼요. 2100이 나타났죠? 자, 데이터 레이블을 이제 위쪽에다 표시를 시킬 거예요. 위쪽에다가. 그래서 해당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해서 해당 데이터 레이블을 여기 보시면 위쪽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위쪽 클릭해 주세요. 위쪽 선택. 자, 그러면 지금 데이터 레이블이 위쪽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래프가 작기 때문에 그림 영역 안에서 작아서 위쪽으로 지금 못 올라간 상태예요. 이거 참고하시고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눈금선 변경을 하겠습니다. 눈금선 변경에 대한 내용은 여기 있죠? 눈금선을 선 스타일에서 파선으로 선택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 작업하신 영역으로 오셔서 자, 눈금선에 대한 스타일을 파선 지정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다 아래까지 파란색으로 눈금선 부분에 이 눈금선 영역들에 대해서 파란색으로 각각 선택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보시면 이 테두리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눈금선 서식이 있습니다. 눈금선 서식. 자, 눈금선 서식 들어가시면 여기 보이시죠? 눈금선 서식 나왔죠? 자, 눈금선 서식에서 기타 기본 가로 눈금선 옵션이 따로 있어요. 선 종류. 선이 아니고 대시 종류. 됐습니다. 자, 눈금선 채우기에서
대시 종류라고 있는데 대시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점점점점점 기본 눈금선 있죠. 그 눈금선의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요 표에서는 이렇게 그냥 요 기본값 있죠. 그냥 밑줄 처리된 거.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파선 처리된 영역이에요. 그래서 파선 처리된 그러니까 이 테두리 아니 그 눈금선 종류에 대해서도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확인하시려면 어떻게 한다? 마우스를 가져가서 가만히 있는다. 파선이라는 이름도 여기에 마우스를 가져가서 가만히 있으면 해당 눈금선에 대한 이름이 떠요. 파선을 확인하셔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파선 클릭. 자, 파선으로 선택을 했으니까 여기 안에 테두리도 지금 점점점점점 변경된 게 보이시죠? 원래는 그냥 이렇게 찍 간 밑줄이었는데 점선 파선 처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점점점점점 이건 눈금이죠. 자, 파선은 조금씩 이렇게 옆으로 찍찍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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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이렇게 간 게 파선이에요. 지금 너무 희미하고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건데 이렇게 제가 크게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된 게 파선 처리입니다. 이렇게 된 거. 자, 지금 화면이 너무 커가지고 좀 줄여야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파선 처리를 해줬고, 그 다음에 축 서식 변경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축 서식 변경은 출력 형태를 참고하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는 따로 없지만 8번, 9번 밑에 이유로는 없지만 나머지 수익금의 100만 달러 계열 설정했고 파선 위치까지 해줬고 나머지 출력 형태와 비교해서 다른 점을 찾아서 이제 같도록 맞춰주는 작업인데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축의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을 세로축이라고 부르죠. 이 부분은 보조 세로축이죠. 이 부분은 가로축이죠. 자, 차트 도구로 가셔서 레이아웃에 봅시다. 기타 보조 가로축, 보조 세로 가축. 자, 저와 같은 버전이면 여기에 레이아웃이라는 탭이 따로 안 생기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차트 도구에서 서식 탭에 선택하셔가지고 맨 앞에 있는 이 부분에서 작은 목록 단추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선택되는 영역들을 따로 클릭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은 보조 세로축 요걸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 보조 세로 값축 선택하시고 자, 보조 세로 값축 선택하니까 그래프에서는 이 부분이 선택됐죠? 보조 세로축의 값을 바꿔줄 건데요.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 축 옵션으로 갑니다. 축 옵션, 축 서식 있네요. 축 옵션. 네, 축 서식에서 축 옵션 있죠? 자, 축 옵션으로 오셨으면 축 옵션에서 네, 여기 있네요. 자, 축 옵션에서 맨 끝에 있는 그래프 모양을 클릭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고정을 축 옵션을 먼저 누르시고 축 옵션 탭에서 지금 이 값을 수정을 할 거예요. 출력 형태에서는 마이너스 요거부터 1000단위 기호로 들어가죠. 그래서 3000으로 끝나잖아요. 이게 최고값이 그렇게 바꿔줄 건데
여기 축 옵션. 자, 축 옵션에서 여기 작은 그래프 선택하시고 또 축 옵션을 선택해 주셔야 저와 같은 버전은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최소값을 아이고, 축 옵션, 그래프, 축 옵션, 최소값을 0.0, 최대값을 3000, 최소값, 최대값은 하셨죠? 그러면 여기 2500이 3000으로 바뀔 것이고 최소값은 0이고 단위 중에서 주 단위와 보조 단위가 있어요. 주 단위에서 값이 지금 500인데 이 500을 1000으로 바꿔줍니다. 보조 값은 없어요. 자, 이렇게 주 단위를 1000 값으로 바뀌니까 이 주가 1000 단위씩 오르게 되죠. 보조축은 0으로 했는데 안 바뀌네요. 자, 이렇게 설정을 바꿔주세요. 1000으로 1000 단위로 되셨나요? 축의 눈금선을 확인해서 최소값하고 최대값의 값을 변경하실 수 있어야 돼요. 출력 형태를 보시고 만약에 보조축 값에 뭐 내가 설정해야 되는 값을 보면 최소값, 가장 아래에 있는 값, 최대값, 가장 위에 있는 큰 값을 각각 여기다가 입력하셔서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그래프에 바꿔주실 수 있어야 돼요. 최소, 최대값 설정을 바꿔주시면 되고 지금 벌써 이제 다음에 범례면 변경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범례가 뭐냐면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아래에 있는 이런 부분을 범례라고 해요. 여기 빨간색 그래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파란색 그래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례명 변경 그리고 도형 삽입하기를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